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좋아하시는 술이죠. 하지만 참 어려운 술, 맥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연간 맥주 소비량이 소주를 앞질렀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인기를 끄는 술, 맥주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도 맥주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맥주가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압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만 끝부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초승달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토양이 비옥해서 작물 재배에 유리했는데요. 특히 보리와 밀농사가 잘 됐대요. 여기서 생산된 보리를 가지고 수메르인들이 맥주를 만들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 수메르인들이 만든 거군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가 마시는 맥주와 같은 맥주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초승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인데 큰 강을 끼고 보통 문명지가 형성됐어요. 나일강, 인더스강, 황하강 이런 지역에 보면. 근데 큰 강에서는 보통 범람이 많이 일어나고 강 상류층에 있었던 좋은 토양이 범람하면서 충적지를 만들어서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 중에 특히 보리와 밀은 좀 딱딱하니까 그냥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불려서 먹었거든요. 맞아요. 물에 불려놓은 먹다 남은 음식이 발효가 되고 나중에 먹어보니 술처럼 알코올이 된 거죠. 아, 약간 막걸리 같은 거네요? 그럼 발효된 건 비슷한데 막걸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보리죽이다? 뭐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사람들이 술을 접하게 된 거네요. 그럼 보리죽의 형태가 발전이 되어서 맥주에 오기까지 꾸준한 소비가 있었다는 건 인기가 굉장했다는 얘기인데 당시 반응이 어땠나요? 네, 수메르인들은 맥주를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맥주를 먹기 위해 작물을 재배했다고 해요. 또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임금 대신 맥주를 줬다고 합니다. 야, 피라미드 그 무거운 거 할 때 술 먹고 일하라고 그런 느낌이었나요? 매정지 못하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임금으로 약간 술이 들어왔다. 어떤 저는 생각이실까요? 소주 얹어서 같이 소주. 사실 맥주 하면 독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맥주가 독일에서 시작된 줄 알았어요. 독일에 전파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거를 이집트에 전파를 하고 이집트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맥주가.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인기가 없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왜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제 이집트 이쪽에서 곡물을 수입한 입장이다 보니까 곡물까지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그 비싼 곡물을 술을 만들어 먹는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지가 안 맞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와인이라는 술이 이미 있었어요. 어차피 마시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집트를 통해서 독일까지 전파가 된 건가요? 당시 게르만족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맥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 후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유럽 전역으로 게르만족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영국을 지배한 앵글로색슨족과 로마가 분리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크 왕국이 되었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크 왕국에서 맥주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저도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왕이 맥주를 그렇게 자셨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를 대제가 얼마나 맥주 덕후였냐면 전쟁에 나갔을 때도 막 술이 만취될 때까지 먹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수도원을 다 세워서 거기서 맥주를 만들려고 카를 대제가 지금의 맥주를 만든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다. 종교적인 단체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죠. 근데 이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드는데 잡균을 제거하고 맥주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홉을 첨가했고요. 쓴맛은 덜하고 다양한 향이 더해져서 풍미가 높아지게 됩니다. 덕분에 맥주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마시는 맥주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도원마다 다 금식 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맥주는 음식으로 분류 안 해서 맥주를 뭐 없이 먹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맥주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공복에 술을 먹어서 그렇게 속쓰리다고. 그럼 수도원마다 각자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래서 13세기에 맥주가 독일 북부 유럽에 전파된 후 바이에른 공국의 알프레드 4세는 맥주 순수령을 내립니다. 맥주 순수령이요? 네, 맥주는 물, 매각, 효모, 호 이 네 가지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맥주가 같은 형태로 명맥이 유지가 됐고 현대의 맥주 형태를 갖추게 된 거죠. 그럼 레시피를 결국엔 만든 거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홉이 뭐예요? 식물 열매 같은 거예요? 꽃이고요. 솔방울처럼 생긴 꽃이에요. 그럼 홉과
맥주 순수령 덕분에 현재 마시고 있는 맥주의 형태가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럼 당시 맥주의 종류가 하나였나요? 그렇죠. 어. 당시는 흑맥주 하나였습니다. 모두 흑맥주였다고요? 네. 맥주도 커피랑 비슷하게 로스팅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보리를 물에 담궈서 싹을 틔인 다음에 그거를 로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맥주를 만들다 보니까 맥주가 까만 흑맥주가 나온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맥주들은 로스팅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회전 드럼 로스팅 기법이 등장하면서 보리를 태우지 않고 로스팅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 같은 맑은 맥주가 나타났는데 이걸 페일 에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흑맥주를 마시다가 맑은 맥주가 나왔을 때 신나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반응이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거기다가 투명 유리잔이 나오면서 그 색깔을 보면서 먹는데 엄청났죠. 참 흥미로운 얘기네요. 자주 마시는 맥주가 이렇게 탄생했다니 너무 새롭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맥주 하면은 약간 현대인의 약간 기호식품 같은 느낌이 있고 안에 탄산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는 좀 역사가 짧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맥주를 보게 되는 의미가 다시 생기게 되네요. 그럼 오늘은 맥주의 탄생과 맥주의 기틀을 마련해준 페일 예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거 맥주의 등장과 맥주 공정의 한 획을 그은 칼스버그의 등장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